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오랫동안 그 대상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조금 더 부족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쨌든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먼저 대학 가는 법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부모님들이 이제 어쨌든 뭐 수시다 정시다 해가지고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실제로 고1에 일단 학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대학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갈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종합은 내신 성적인 교과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만 들어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교내 활동까지 포함돼서 내신 성적과 함께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조금 더 성적이 내신 성적이 안 좋아도 교과랑 비슷한 대학에 갈 수가 있죠. 교내 활동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논술로 또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가 되고 정시로 가면 이제 수능으로 가는 건데 하나 더 방법은 이제 예체능을 주로 실기를 보니까 실기로 또 가는 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니까 빼고 기본적으로 한 4가지가 있다. 거기서 수시가 3가지, 정시가 1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을 조금 보면 일단 내신 성적인 교과 성적 그리고 교내 활동인데 교내 활동도 사실 교과 활동이 있고 비교과 활동이 있거든요. 요건 뒤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논술하고 수능을 가지고 이 4가지를 준비하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4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럼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조금 고민해야 되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있고 조금 시간이 또 걸리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비율을 뽑는 선발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학들이 뽑는 이 비율을 조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시 수능도 있긴 하지만 그 4년제 대학 전체에서는 교과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수시 비중이 생각보다 높죠. 종합도 보면 23.1%가 되고 교과도 44.8%니까 거의 한 67% 정도가 사실은 수시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노술 3.4%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건데 정시는 이제 생각보다 여기서는 좀 적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될 건 이거는 전체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근데 이제 보통 고1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인서울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스카이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1학년 때는 어쨌든 뭐 스카이나 주요 대학을 생각할 텐데 사실 주요 대학은 또 이 뽑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상위 22개 대학을 본다면 오히려 수능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정시가 41%가 되고 그리고 수시는 이제 종합과 뭐 교과가 있는데 종합이 34.6%네. 6%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교과가 있는데 전국 4년제 대학에 비해서 교과의 비중은 확 떨어지죠. 그리고 정시 수능이 가장 높고 수시는 종합이 핵심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논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기본적으로 준비한다면 수능 준비가 가장 중요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고, 그 다음 교과니까 내신 성적과 이제 교내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순서가 좀 달라지니까 목표 대학을 일단 잘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입시의 방향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거는 대학들이 뽑는 방식도 있지만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잘 갈 수 있는 방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조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이제 입학을 하셨을 텐데 내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인지. 그래서 제가 2022학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별로 서울대를 간 학생들 결과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요새는 의대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서울대 많이 가는 학교가 또 의대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건데 일단 외대 부고가 이제 나오는데 이 고등학교는 수시 정시 전부 다 잘 보내죠. 무려 서울대가 77명이 갔는데 물론 이제 정시가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리고 대원외고나 이제 하나고로 보면 수시가 월등히 많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사실 학교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종으로 많이 이제 대학을 보내는 건데 원래 교과는 이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종 중심이었던 고등학교는 대원외고 하나고가 가장 핵심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세하고 희문고, 뭐 상산고, 충동고 나오는데 상산고 빼고 이 세하고 희문고, 충동고는 강남에 있는 자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수능 준비를 많이 시켜요. 대치동도 아무래도 가깝고 학원 보내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왔을 때 쌤들도 내신 시험 자체도 수능에 이제 맞춰져 있고 수능 대비를 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학교들은 사실은 정시형 학교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갔을 때 이 학교가 수시 학종을 많이 대비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정시 수능을 많이 대비하는 학교인지, 사실 명문고들은 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해보면 수시 학종형 학교랑 수능 정시형 학교가 있다더라. 그래서 밑에 학교들도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명문고에 속하지 않은 학교들은 이제 어떤 학교냐면 일반적인 이제 주로 이제 뭐 공립고등학교들인데, 그 학교들은 대부분 수시 교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들은 사실 학종 대비나 수능 대비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는 내신 성적으로 하는 수시 교과형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고등학교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또 대비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과 각각의 고등학교별로 입시에서 유리한 전형을 자기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하셔야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입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결론적으로는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대학교의 이제 목표 대학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이 교과로 갈 건지 수시, 아니면 수시 학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능으로 갈 건지를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두 개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쌤, 이걸 다 하면 도대체 시간이 없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다 잘할 수 있냐? 사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 건가? 이 외인을 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과 학종 수능을 다 대비하는 건 맞는데 시기별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등학교 1, 2, 3학년에서 시기별로 준비하는 걸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실제 고1에 대학에 들어가서 고3까지 이제 생활을 할 때 결론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1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수시가 일단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정시보다도 수시가 이제 어쨌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은 한 3년 남았고 사실 3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수능만 대비해서 공부한다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일단 교과의 어떤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교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 공부에 또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교과를 대비해서, 그리고 학종보다도 어쨌든 수시에서 이제 교과를 더 생각해서 교과에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학종까지도 생각해서 활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 있거나 방학 때는 수능을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에 일단 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1학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신을 더 이상 더 열심히 할 건지, 아니면 내신을 좀 포기하고 그 내신이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추가로 교내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좀 보완해서 학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내신을 접고 수능으로 갈 건지를 사실 2학년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나의 전략에 맞는 입시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학년 때 결정할 때 생각보다 좀 여러분들이 고심이 될 거예요. 너무 힘들거나 하면 저한테 좀 연락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때 한번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3 올라가면 거의 내신이 이제 결정이 돼 있을 거고, 수능형인지 수시형인지도 거의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를 하는 친구들은 고3 올라가면 또 면접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학종은 특히 면접의 반응 비율이 좀 높고, 교과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면접에 좀 대비하는 그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논술은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학 보니까 수능 수학 대비했던 걸 이제 고3 때는 논술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도 고3 때는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정시 수능도 고3에 가면 이제 거의 고3 1학기 되면 내신 반영이 이제 거의 끝나니까 그때까지 고3 학생들은, 그래서 그 뒤로는 또 수능도 같이 이제 대비를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별로 어쨌든 대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대비해야 돼요. 교과부터 학종부터 수능까지.
사실 쉽지 않지만 이런 걸 좀 대비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이런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사실 여러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2 올라갔을 때 그러면 내가 언제쯤 수시를 포기하고 수능으로 넘어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기준은 이제 뭐에 맞춰져 있냐면 내가 수시 내신 등급으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수시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중에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 봐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갈 수 있으면 계속 수시를 해야 되지만 갈 수 없으면 결국 정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갈 수 있는 좀 한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인서울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다면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로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이듯이 거의 한 2.5 이내로 들어야만 교과에서 서울로 이제 어쨌든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이저 대학들은 실제로 이제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에서 권동원까지 보면 거의 1점대 후반 안에 사실 드는 게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고요. 대신 학생부 종합은 이 교내 활동을 통해서 약간 내신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한 0. 내신 0.7 정도에서 최대 뭐 1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0.7이나 1 정도를 이 교내 활동을 통해서 내신을 약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종으로 간다면 최대 3.5 이내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물론 3.5는 되게 명문고일 때이에요. 그보다 더 낮아야 될 텐데. 그리고 어쨌든 메이저 대학들은 거의 한 2.5 이내로 거의 받아줘야 될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교과나 이 종합을 봤을 때 또 생각보다 높은 대학이 있어요. 서울은 별로 안 높은데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면 거의 교과가 두 번째로 높죠. 1.45 평균 등급이.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서 이제 교과를 조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기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럼 내신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또 여기는 면접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반영하는 게 순수하게 내신만 반영하기 때문에 엄청 내신의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수능으로 이제 최저 등급도 없으니까 그래서 탈락하는 친구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 넣으실 때 수능 체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면접이 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별로 무조건 서울이 높은 대학이 내신이 높다라고 또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의학학 계열과 또 스카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 요새 메디칼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의치안수 그리고 뭐 약대까지 본다면 교과 전형으로는 한 1.5등급 이내에 들어야 거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넘어도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5 정도 내신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고 하면 1.8, 1.9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죠. 물론 2까지도 되긴 할 텐데 그래도 그 이내로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메디칼을 노렸을 때 갈 수 있는 좀 한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신들을 보고 그래서 2학년 때 내가 계속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수시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정시로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방대 의대도 쌤이 조사한 게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고2 때쯤 되면 내신에 의해서 내가 수시를 계속할지 수능으로 넘어갈지를 좀 판가름하는 기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3 올라가면 실제로 이제 원서 넣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 하는 대학들을 제가 조금 조사한 게 이제 서울대부터 쭉 조사한 게 있는데, 사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정확히 없어요. 전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같이 다 보는, 그래서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도 둘 다 이제 다 서류부터 해가지고 면접까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하시라고 조금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지역 균형이 약간 걔도 교과에 가까우니까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연고대, 서강대,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대학들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이제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내신 성적이 대학 서열이 낮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가 없으면 오히려 내신 점수가 경쟁이 더 치열해서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수능 체제 없는 데가 이제 뭐 연세대 교과 전형이라든지 한양대 지역 균형, 그리고 이화여대 고교 추천이 없죠, 메이저 대학에서.
나머지는 대체로 다 있죠. 그리고 면접이 또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을 한번 보면 종합전형은 보통 단계별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1차를 서류 이제 3배수나 2배수, 뭐 5배수까지도 뽑고, 그 다음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 보는 걸 2차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이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면접을 결국 잘해야겠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볼 때도 면접이 학생부 기반의 서류 면접이 있고, 제시문을 주는 논술과 같은 또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접이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 면접을 또 대비를 조금 잘 하셔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붙을 수 있다. 그리고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등급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연세대도 보면 수능 최저, 고려대 일반 학업 우수형도 보면 수능 최저 등급이 있죠.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것도 또 있죠. 고려대 일반 계열 뭐 적합 같은 경우에는 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원서를 사실 쓰냐면 지방에 있는 그 내신이 좋은 교과 전형을 이제 넣는 그 학생들은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서 넣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걔네들 내신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방에 못하는 학교일수록 교과 전형으로 가고 수시에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좀 자사고나 뭐 특목고나 이쪽으로 간다면 사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이 되게 좋거든요, 활동이. 그래서 교내 활동이 되게 좋으니까 걔네들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맞아요. 대신 이제 서울권에 있는 경쟁이 치열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교과 활동이 특목고보다 교내 활동이 이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사실 수능 대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최저가 높은 뭐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 이쪽에서 또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넣는 형태가, 그러니까 만약 고려대로 본다면 고려대 학업 우수자 전형은 사실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자사고, 강남권에 있는 거기에 더 적합한 전형이고 수시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수능을 어쨌든 걔네들은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목고로 간다면 이제 고려대 일반 계열 적합형으로 가야겠죠. 그거는 이제 연세대의 학종 활동 우수형과 좀 비슷한 건데 여기도 이제 보면 어쨌든 활동을 좀 열심히 했던 애들, 특목고 쪽을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과 쪽은 전부 다 내신 좋은 애들,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그쪽으로 넣는다더라. 그래서 교과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고 수능형, 그런 어떤 원서를 쓸 수 있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추가로 이제 조금 밑에 대학들 이것도 조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3 때 수시 지원할 때도 사실은 어떤 프로세스로 지원을 하냐면 물론 이제 나의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교내 활동도 중요한데 사실 정시까지 생각해서 수시 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수시 때 넣을 때는, 고3 때 넣을 때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을 보시고 그 갈 수 있는 대학의 한도를 정한 뒤에 그 이상의 대학에 대해서 수시를 넣기 때문에 수시를 무조건 넣는다 그래가지고 수능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1 때부터 사실은 수능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수시형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수능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도 요새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내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정성평가로.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같은 것도 같이 보는 그런 형태로 보긴 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대에서 봤던 그 내신, 정시에서의 내신은 반영 비율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준 걸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고려대도 이제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고1들이 이제 내년, 후내년 뭐 이렇게 넘어가서 수능을 볼 텐데, 그때 되면 더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고3까지 어쨌든 그러니까 정시를 대비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도 내신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너무 구분하기보다는 물론 내가 이제 좀 더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야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 대비를 충실히 하고 고3 때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고3 때부터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정 안 되면 N수생까지 넘어가야겠죠. 이제는 사실은 정시로 갈 때는 거의 재수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교과부터 해가지고 학종이랑 수시도 대비하고 정시도 같이 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수시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수시 넣을 때도 수능을 생각해야 되고
수능으로 보는 정시를 넣을 때도 내신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왔다. 그래서 이제 고1 학생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걸 고민해서 같이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 수능 평균 등급도 나중에 수시 넣을 때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을 수시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고, 그럼 고등학교 입학후 이제 1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수시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교내 성적인 어쨌든 내신도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 교과 비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까지도 공부해야 되죠. 대신 이제 1학년 때는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80%, 그리고 교내 활동 챙기기 15%, 그리고 틈틈이 수능 준비하기 5% 정도, 이런 비율로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예비고1이 이제 알아야 할 좀 이슈의 변화가 있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화가 있고, 정시간 40% 확대됐다는 거, 요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변화를 조금 더 추가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대학 가기가 쉬운 방법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변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공정성 강화가 이제 화두가 됐는데, 평가 과정에서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뭘 뜻하냐면, 예전에는 학종으로 가는 학교가 그 학교에서 학종을 엄청 많이 보내고 학종으로 못 가는 학교는 진짜 적게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별로 학교 프로그램이 다 다르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은 보낼 수 있는 학종의 숫자가 입사관들에서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의 어떤 특성을 이제는 없애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보내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얘가 진짜 교내 수상에서 이상을 탄 게 맞는지, 그 교내 수상 대회가 언제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고등학교에 있는 정보가 대학으로 다 보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고교 프로파일을. 그러면 대학에서는 정말 깜깜이 전형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대입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수상 내역 같은 것들도 이제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죠. 그러면 뭘 반영하느냐? 그럼 앞으로 이제 고교 블라인드가 실시되면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면, 학종이나 이런 걸로 잘 보내는 고등학교가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몰리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분산화되고, 대신 개별적으로 교과 활동이, 특히 좀 교내 활동이 이제 두 가지인데, 비교과 활동이 있고 교과 활동이 있는데, 옛날에는 비교과 활동이 더 중요했다고 보면,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창체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중요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학교 프로그램보다는 개인들이 수업 때, 특히 그 내신,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특히 이제 세특이겠죠, 세특. 교과별 세특을 얼마나 잘 정리에 따라서 개인들이 얼마나 탐구심을 가지고 수업 때 열심히 참가하고 더 깊게 탐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 학종의 변화를 조금 읽으시면, 요걸 좀 파악하시면 옛날에 학종으로 못 보내던 학교들은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옛날 학종으로 많이 보내던 학교들은 오히려 불리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한테 기회고, 누군가한테 기회는 누군가한테 위기인 거죠. 그래서 학종에서 변화를 조금 보시면,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이 이제 늘 거고, 옛날에 특목고에 학종으로 가는 아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걸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찬스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크라이시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별 대입 전략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특목고는 원래 수시 학종형이고, 자사고는 정시 수능형이고, 일반고는 수시 교과형이 제일 많았다면, 학종이 변화가 이제 고교정보 블라인드 면접을 보면서 자사고나 일반고에서도 이제 수시 학종형을 추가로 더 대비해도 괜찮은 시점이 왔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읽으시면 나중에 이제 대입 전략, 어쨌든 대학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낮은 성적으로 좀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비교과 활동 중에서 특히 교과 활동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아니라 교내 활동 안에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있는데, 교과 활동이 되게 중요했대. 이 교과 활동이 뭐냐면, 과목별 수업 들었을 때 그 수업을 가지고 이제 학생이 더 깊게 탐구하거나 뭐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수업과 연계된 활동인데, 그게 이제 학생부에서는
교과별 세 특으로 들어가요. 그 세 특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할 거다. 대신 비교과 활동인 창체 활동은 예전보다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고 또 글자 수도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교과 성적은 물론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예전보다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보다는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택 과목이 또 중요해진다는 거죠. 특히 고1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제 완전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좀 더 확대돼서 이제 어쨌든 선택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전공 적합성에 높은 그런 수업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변화는 서울대에서 더 먼저 나타났는데 예전에 영재고에서 서울대를 이제 보낼 때 영재고는 이제 서울대 특히 의대 또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신이 낮은 친구랑 높은 친구가 있었는데 오히려 낮은 친구가 점수가 그러니까 낮은 친구가 오히려 붙고 내신 높은 친구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의대에서 이제 어쨌든 물리 쪽의 그 선택 과목에서 그 두 학생이 좀 차이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심화 물리가 있으니까 물리 3과 4가 있다면 4를 선택하는 학생은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데 잘하는 친구들이 몰리니까 성적이 더 안 나오긴 해요. 근데 3은 조금 더 이제 그나마 못하는 친구들이 물론 영재고니까 잘하겠지만 조금 더 못하는 친구들이 몰려서 성적이 더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내신 성적이 걔가 더 잘 나오긴 했지만 이제 입사관들이 봤을 때는 진로에 대한 더 과감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건 물리 4를 선택한 이 학생이 더 의지가 크고 사실은 성적이 좀 더 낮긴 하지만 더 못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지 요거를 더 많이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선택이라는 게 이제 학종에서 작용하는 그 방향성이 앞으로는 클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번에 교과를 전공과 연계된 어떤 교과를 이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 이수 기준을 발표했거든요. 권장 과목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잘 설정하셔야 학종에서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항상 나타났을 때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선택, 교과 성적, 교과 활동 옛날에는 교과 성적만 중요했지만 이제 선택 과목을 뭐 할 건지 교과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학교 간 차이는 학교 블라인드 때문에 이제 줄 거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갔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느냐 특히 교내 활동 중에 그래서 교과 활동인 수업 내 활동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학생별 차이가 커질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특이 이제 학생부 작성에서 되게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에서 이번에 발표한 고교 권장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제 조금 보셔야 돼요. 특히 학교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들어가시면 학교별로 교과 세부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과정 세부 계획.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이제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학교 제가 한번 뽑아본 건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학생부 주요 항목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 활동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졌고 창체는 이 내용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교과에 대한 세특을 잘 작성해야 되고 평가 요소도 보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고 이러면 이제 전공 육합성을 진로 역량이라고 바꾸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 합쳐서 공동체 역량으로 바꿨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성과 발전 가능성의 비율이 한 25%였다면 합쳐서 한 33.4%밖에 안 되게 줄었다는 거예요. 대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그래서 수업 내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의 어떤 관심사를 키워나가는 진로와 연결시켜서 하는지가 앞으로는 교과 내에서 어쨌든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화, 학생부 내용이 축소되고 대신 중요성은 증대됐고 학업과 진로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부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왜냐면 학생부가 내용은 줄었지만 학종 뽑는 숫자는 이제 일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작성을 앞으로는 압축적으로 다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물론 이제 창체도 잘해야겠지만 여기 창체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특이죠. 그래서 세특에서 보는 이 특히 이제 교과별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세특의 내용을 조금 보면
어떤 인재를 요새 원하고 있냐면 그냥 수업을 어떤 걸 들었다, 지식을 어떤 걸 가졌다라는 건 사실 하위권 학생의 세특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위권이고 이거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문제 해결력을 위해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가는 게 상위권이고 이걸 가지고 융합을 시키는 거야.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까지 시킬 수 있으면 최상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니까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심화된 내용까지 세특에서 내가 활동을 한다 해서 쌤들한테 기록해 달라고 한다면 학종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부 작성을 해야만 이제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그 학생부 작성을 좀 융합까지 내가 나갈 수 있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토탈 관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교육과정 프로그램 보면 이제 창체 활동에 대한 기록이 이제 다 나와 있고 날짜별로 그리고 일자별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교육과정을 또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 또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도 다 같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또 매주 수업을 들었던 것들을 또 세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내가 수행평가 때 뭘 했고 어떤 걸 발표했고 보고서는 뭘 작성했는데 어떤 거에 관심이 더 있는지를 매주 작성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 작성한 걸 또 매달 정리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학기별로 생기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쌤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하셔야겠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럼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만든 게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생별로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맞게 학생들 학종을 대비할 수 있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구축해 줄 내신 같은 경우도 다 넣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학생의 어떤 활동상 교과 비교과 다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매주 작성한 세특과 또 활동이 있을 때마다 창체도 또 기록을 하고 이거를 또 한 학기별로 정리하고 매달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룸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나중에 학생부 작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기본적인 조사도 하고 매달 이렇게 조사하고 또 사실 매주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가 이제 어쨌든 고1 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고등학교 들어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정시 요 세 개가 핵심인데 이거를 사실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3 때가 논술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입시에서는 네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다. 대신 시기별로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 고1 때는 일단 수시가 중요하고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신 저는 교내 활동에 대해서 일단 조금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래서 대입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막 변동도 많고 그리고 또 매년 요새는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크게 바뀌니까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들 위해서 끊임없이 또 부모님도 고생을 조금 하시더라도 준비를 시키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